우리는 보험에는 가입합니다. 집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차를 살 때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죽은 뒤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죽음 이후의 일들을 하나의 계약으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장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산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사라진 뒤 누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전제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은 가족이 정리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이 전제는 이미 일본에서 성립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초고령 사회라는 말로도 설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늘고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끊긴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도 항상 곁에 있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일본의 노인들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 이 모든 일은 누가 처리하지? 장례, 유품 정리, 행정 절차, 집과 계약 문제. 누군가는 반드시 결정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후 계약입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계약서를 씁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유품은 어떻게 정리할지, 집은 어떻게 처리할지, 행정 절차는 누가 맡을지,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죽음 이후의 일을 미리 정리하는 계약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야? 가족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사후 계약을 선택한 일본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판단에 맡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누가 장례 방식을 정할지, 누가 유품을 버릴지, 누가 내 삶의 흔적을 정리할지 그 결정권을 남에게 넘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가장 불편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가족에게 맡기지 않을까? 일본 노인들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에게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남겨진 사람은 슬픔뿐만 아니라 결정을 떠안게 됩니다.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버릴지,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사후 계약은 그 무게를 미리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깁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삶을 포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일본 노인들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정리함으로써 삶을 더 또렷하게 살아갑니다. 끝이 정리되어 있으면 남은 시간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남길지 알고 살면 지금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쌓아야 하는지, 무엇은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지. 사후 계약은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정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장면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가족의 형태는 바뀌고 함께 사는 시간은 줄어들고 부모와 자식이 항상 곁에 있을 수 없는 시대. 우리는 언젠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사라진 뒤 이 모든 일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 질문을 미리 던질 것인지 아니면 남겨진 사람에게 맡길 것인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결정권을 내 손에 쥐겠다는 선택입니다. 일본 노인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지막을 누가 결정하길 원합니까? 피할 수 없는 끝이라면 맡길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지금까지 생각의 저편이었습니다.